여러분, 오늘 아침에 차 키 찾는데 몇 분 쓰셨어요? 그리고 출근해서 어제 작업하던 파일 찾는 데는요? 별거 아닌 것 같죠? 저도 그랬어요. 뭐 5분이면 되는데 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이게 하루에 몇 번씩 반복되고 일주일, 한 달, 1년으로 쌓이면 어떻게 될까요? 픽시라는 연구기관에서 미국인들을 대상으로 조사했어요. 결과를 보고 저도 깜짝 놀랐는데요. 사람들이 잃어버린 물건을 찾는데 하루 평균 10분을 쓴다고 합니다. 고작 10분이라고요? 그렇죠. 하루만 보면 별거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이게 1년으로 쌓이면 60시간, 그러니까 2.5일이 됩니다. 계산기 한번 두드려 볼까요? 시급 2만 원 기준으로 계산하면 연간 120만 원이 그냥 허공으로 날아가는 거예요. 여기에 집에서만 물건 찾는 게 아니잖아요. 직장에서도 서류 찾고, 파일 찾고, USB 찾고, 명함 찾고 하는데 이것까지 합치면 실제로는 훨씬 더 많은 시간과 돈이 새어나갑니다. 오늘은 그 새는 돈의 흐름을 하나하나 추적해보면서 부자들이 왜 청소와 정리정돈에 그렇게 신경 쓰는지 경제적 관점에서 파헤쳐 보겠습니다. 왜 이렇게 매일 물건을 찾아 헤매게 될까요? 바로 정리가 안 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책상 위에 물건이 쌓여 있고, 서랍 안이 뒤죽박죽이고, 옷장이 엉망이고, 냉장고가 정리 안 되어 있는 거죠. 픽시 조사를 더 자세히 보면 사람들이 가장 자주 잃어버리는 물건이 TV 리모컨, 휴대폰, 차키, 집키, 안경, 신발이라고 해요. 71%의 사람들이 매달 최소 한 번은 리모컨을 잃어버린다고 합니다. 웃기죠? 근데 이게 현실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이 조사에 따르면 미국 가정들이 잃어버린 물건을 다시 사는데 연간 27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3조 6천억 원을 쓴다고 해요. 한 가구당 평균 약 7만 원 정도를 이미 가지고 있는 물건을 찾지 못해서 다시 구매하는 데 쓰는 겁니다. 더 심각한 건 이 때문에 생기는 부수적인 피해예요. 응답자의 60%가 물건을 찾느라 직장이나 학교에 지각한 경험이 있다고 답했어요. 49%는 약속이나 회의에 늦었고 22%는 비행기나 기차를 놓쳤다고 합니다. 지각하면 어떻게 될까요? 직장에서 인사고과에 영향을 미치죠. 회의에 늦으면 중요한 결정 과정을 놓칠 수 있고요. 비행기를 놓치면 수십만 원에서 수백만 원의 추가 비용이 발생합니다. 이런 것들까지 다 계산하면 연간 120만 원은 빙산의 일각이에요. 그런데 이건 눈에 보이는 직접 비용일 뿐입니다. 진짜 무서운 건 눈에 보이지 않는 간접 비용이에요. 캘리포니아 대학의 글로리아 마크 교수 연구팀이 밝혀낸 사실인데 사람은 한 번 집중이 깨지면 다시 원래의 집중 상태로 돌아가는데 평균 25분이 걸린다고 해요. 생각해보세요. 중요한 보고서를 쓰고 있는데 USB를 못 찾겠어요. 10분 동안 책상 서랍을 뒤지고 가방을 뒤지고 어제 입었던 옷 주머니를 뒤지다가 겨우 찾았습니다. 10분 낭비했죠? 아니에요. 실제로는 35분을 잃은 겁니다. 물건 찾는 10분에 다시 집중 상태로 돌아가는 25분까지 더해지니까요. 하루에 이런 일이 3번만 일어나도 1시간 45분의 고도 집중 시간이 증발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완성할 수 있었던 보고서, 마무리할 수 있었던 프로젝트를 생각해보세요. 그럼 부자들은 어떻게 다를까요? 포춘 500대 기업 CEO들의 사무실을 분석한 연구가 있어요. 놀랍게도 87%의 CEO가 미니멀한 책상을 유지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책상 위에 컴퓨터 모니터와 전화기, 그리고 현재 진행 중인 한두 개의 파일만 있는 거예요. 나머지는 다 정리되어 있고요. 이게 우연일까요? 아니에요. 그들은 계산을 했던 겁니다. 매일 10분씩 물건 찾는 데 쓰면 연간 120만 원을 잃는다는 걸요. CEO의 시급은 훨씬 높으니까 그들에게는 수백만 원, 수천만 원의 손실이 되는 거죠. 아마존의 제프 베이조스도 비슷한 말을 했어요. 나는 하루에 고품질의 결정을 3개만 내리면 된다. 100개의 평범한 결정보다 3개의 탁월한 결정이 회사를 움직인다. 그가 그 3개의 탁월한 결정을 내리기 위해 뭘 했을까요? 불필요한 것들을 최대한 줄였어요. 물건이 어디 있는지 찾아 헤매지 않도록 모든 걸 제자리에 두는 거죠. 그 에너지를 모아서 정말 중요한 결정에 쏟아붓는 겁니다. 이게 바로 성공한 사람들이 청소와 정리정돈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첫 번째 이유예요. 자, 이제 더 직접적인 이야기를 해볼게요. 바로 어지러운 환경이 우리의 지갑을 여는 방식입니다. 행동경제학자 댄 에리얼리가 진행한 실험이 있어요. 실험 참가자들을 두 그룹으로 나눠서 한 그룹은 깔끔하게 정돈된 방에서 다른 그룹은 물건이 어질러진 방에서 똑같은 쇼핑 과제를 주었습니다.
결과가 어땠을까요? 어지러운 방에 있던 사람들의 충동 구매 확률이 47% 높았고 구매 금액은 평균 62% 더 컸어요. 이걸 실생활에 적용해 보겠습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2025년 기준 한국 가구의 월 평균 소비 지출이 약 320만 원 정도 됩니다. 이 중에서 필수 생활비를 제외하고 자유롭게 쓸 수 있는 돈이 대략 100만 원이라고 가정해 보죠. 댄 에리얼리의 연구 결과를 적용하면 정돈되지 않은 환경에서는 이 100만 원 중 약 30만 원 정도를 충동 구매로 낭비할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연간으로 계산하면 360만 원이에요. 근데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뇌과학으로 설명이 가능합니다. 우리 뇌는 하루에 사용할 수 있는 의지력의 양이 정해져 있거든요. 이걸 전문 용어로 자아고갈이라고 하는데요. 신경과학자들이 재밌는 실험을 했어요. 사람들에게 볼펜과 사인펜 중 뭘 쓸지 고르게 하는 사소한 결정을 반복적으로 시켰습니다. 그러다가 마지막에 중요한 재정적 결정을 내리게 했더니 사소한 결정에 이미 뇌의 포도당을 다 써버린 사람들은 충동적이고 잘못된 판단을 내리더라는 거예요. 어질러진 방에서는 매 순간 이런 사소한 결정들이 우리를 괴롭힙니다. 저 옷을 어디 두지? 저 물건은 나중에 정리해야 하나? 이 서류는 뭐였더라? 이런 생각들이 끊임없이 우리의 뇌를 갉아먹는 거죠. 그러다가 정작 중요한 순간, 예를 들어 온라인 쇼핑몰에서 지금 구매하면 30% 할인이라는 문구를 봤을 때 이성적 판단을 내릴 수 있는 에너지가 남아있지 않습니다. 클릭해버리는 거예요. 필요하지도 않은 물건을요. 실제로 2025년 한국소비자원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68%가 충동 구매 후 후회한 경험이 있다고 답했고 그 금액이 월 평균 15만 원에서 25만 원 정도였다고 해요. 연간으로 치면 180만 원에서 300만 원입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가 또 있습니다. 바로 중복 구매예요. 이미 가지고 있는 물건을 또 사는 거죠. PC 조사에서 나온 재밌는 통계가 있어요. 미국 가정들이 이미 가지고 있는 물건을 찾지 못해서 다시 사는데 연간 평균 약 7만 원을 쓴다고 합니다. 왜 이런 일이 생길까요? 바로 정리가 안 되어 있어서예요. 집에 똑같은 충전기가 3개씩 있는 이유가 뭘까요? 서랍 깊숙이 박혀 있는 걸 모르고 또 사는 거죠. 옷장 깊숙이 있는 검은색 티셔츠가 벌써 5장째인데도 또 사는 이유가 뭘까요? 있는지 몰라서예요. 자, 지금까지 계산한 것만 해도 어마어마한 금액이 나옵니다. 물건 찾는 시간으로 연 120만 원, 충동 구매로 300만 원, 중복 구매로 7만 원, 지각이나 약속 지연으로 인한 손실까지 합치면 연간 500만 원이 훌쩍 넘어갑니다. 연봉 5천만 원 받는 사람 기준으로 10% 이상이 어지러운 환경 때문에 사라지는 겁니다. 반대로 생각하면 청소와 정리정돈만 잘해도 이 돈을 아낄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부자들이 청소에 투자하는 진짜 이유입니다. 그럼 이제 반대로 생각해 볼까요? 청소와 정리정돈에 투자하면 어떤 수익이 나올까요? 일본의 다이와 하우스 연구소가 흥미로운 추적 조사를 했어요.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집을 정리한 사람들을 6개월간 관찰했더니 평균적으로 182만 원의 경제적 이득을 경험했다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어디서 이득이 났냐면 첫째, 중복 구매가 연 74만 원 줄었어요. 뭐가 어디 있는지 아니까 불필요하게 또 살 일이 없어진 거죠. 둘째, 충동 소비가 연 89만 원 감소했습니다. 깔끔한 환경이 의사결정력을 높여주니까 불필요한 지출을 막을 수 있었던 거예요. 셋째, 정리 과정에서 나온 안 쓰는 물건들을 중고로 팔아서 평균 19만 원의 수익이 발생했고요. 전문가 컨설팅 비용 등으로 50만 원 투자했지만 182만 원 수익이 발생했습니다. 투자 수익률이 364%인 거죠. 주식으로 1년 만에 3배 수익 내는 게 쉬운가요? 청소가 훨씬 확실한 투자죠.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다이와 하우스의 또 다른 연구 결과를 보면 정리정돈이 잘 된 집의 부동산 가치가 평균 12% 높게 평가된다고 해요. 3억 원짜리 아파트면 3,600만 원의 가치 상승입니다. 물론 정리정돈만으로 집값이 오르는 건 아니지만 나중에 집을 팔 때나 전세를 놓을 때 분명히 영향을 미친다는 거죠. 실제로 부동산 중개인들이 하는 말인 똑같은 평수, 똑같은 조건이어도 깔끔한 집이 평균 2에서 3% 높은 가격에 거래된다고 합니다. 10억 원짜리 집이면 2천만 원에서 3천만 원 차이예요. 그럼 이제 실제로 얼마나 시간을 투자해야 하는지 보겠습니다. 청소와 정리정돈에 매일 얼마나 시간을 써야 할까요? 생산성 전문가들이 권장하는 건 하루 15분입니다. 딱 15분만 투자하면 돼요. 아침에 5분, 퇴근 전에 10분, 이렇게만 해도 충분합니다. 15분이면 드라마 한 편 보는 시간의 3분의 1도 안 되죠. 근데 이 15분 투자로 앞서 계산한 연 500만 원의 손실을 막을 수 있습니다. MIT의 한 연구팀이 재밌는 실험을 했어요. 같은 업무를 주고 한 그룹은 깔끔한 사무실에서, 다른 그룹은 어지러운 사무실에서 일하게 했습니다. 결과는 놀라웠어요. 깔끔한 환경에서 일한 그룹이 같은 업무를 33% 빠르게 완료했거든요. 8시간 걸릴 일을 5시간
2시간 20분 만에 끝낸 거예요. 2시간 40분의 시간이 남는 거죠. 여기서 중요한 건 이게 단순히 빨리 끝내는 게 아니라 질도 좋아진다는 거예요. 같은 연구에서 깔끔한 환경에서 작업한 그룹의 오류율이 41% 낮았다고 합니다. 스탠퍼드 대학의 한 연구에서는 물리적 공간의 정돈 상태가 정신적 명료함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걸 증명했습니다. fMRI 뇌 스캔으로 확인한 결과 어지러운 환경에 있는 사람의 뇌는 끊임없이 시각 정보를 처리하느라 에너지를 소모하고 있었어요. 반면 깔끔한 환경에 있는 사람의 뇌는 훨씬 안정적이고 집중된 상태를 보였고요. 2025년 서울대 심리학과에서 진행한 국내 연구도 비슷한 결과를 보여줬어요. 정돈된 환경에서 공부한 학생들이 그렇지 않은 학생들보다 시험 점수가 평균 18점 높았다고 합니다. 이제 실천 방법을 말씀드릴게요. 많은 분들이 알아, 정리해야 하는 거 알아. 근데 시간이 없어 라고 하시는데 시간 없어서 정리 못하는 게 아니라 정리 안 해서 시간이 없는 겁니다. 순서를 바꿔야 해요. 일단 한번 제대로 정리해 놓으면 그 다음부터는 유지하는 게 훨씬 쉬워지거든요. 대청소 한번 제대로 해보세요. 주말 하루를 잡아서요. 힘들 것 같다면 전문가를 불러도 됩니다. 50만 원 투자해서 182만 원 이득을 보는 것이니까요. 정리할 때 기준은 간단합니다. 지난 1년간 사용하지 않은 물건은 과감하게 버리세요. 나중에 쓸 수도 있어 라는 생각이 우리를 가난하게 만듭니다. 통계를 보면 1년 동안 안 쓴 물건을 다시 쓸 확률이 5% 미만이에요. 버리기 아까우면 팔면 됩니다. 요즘은 중고거래 앱이 잘 되어 있잖아요. 당근마켓, 중고나라, 번개장터 얼마든지 있어요. 안 쓰는 물건 팔아서 연 20만 원에서 30만 원은 쉽게 만들 수 있습니다. 정리가 끝나면 유지가 중요합니다. 매일 15분 투자하세요. 아침에 일어나서 침대 정리하고 어젯밤에 쓴 물건들 제자리에 놓는데 5분, 퇴근하기 전에 책상 정리하는데 10분, 이게 전부예요. 이것만 지켜도 어지러워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어지러움은 축적되는 거거든요. 오늘 놔둔 컵 하나, 내일 놔둔 서류 하나, 이게 쌓이고 쌓여서 한 달 후에는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매일 15분만 투자하면 그런 일이 생기지 않습니다. 물건을 살 때도 기준을 세우세요. 새로운 물건을 사면 오래된 물건 하나는 버리는 겁니다. 원인, 원아웃 규칙이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하면 물건이 무한정 늘어나지 않아요. 디지털 환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컴퓨터 바탕화면에 파일이 50개씩 있으면 안 돼요. 매일 쓰는 파일 5개 정도만 바탕화면에 두고 나머지는 폴더에 정리하세요. 이메일 받은 편지함도 마찬가지고요. 사실 정리정돈이 어려운 진짜 이유는 습관이 안 되어 있어서예요. 처음에는 의식적으로 노력해야 합니다. 하지만 21일만 반복하면 습관이 됩니다. 습관이 되면 그때부터는 노력이 필요 없어요. 자동으로 하게 되거든요. 마지막으로 이것만 기억하세요. 부자들이 청소와 정리정돈에 투자하는 이유는 단순히 깔끔해 보이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들은 계산을 했던 겁니다. 어질러진 공간에서 잃는 돈과 시간, 그리고 깔끔한 공간에서 벌 수 있는 돈과 시간을요. 우리의 방과 책상은 우리의 통장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어지러운 공간은 새는 지갑이고 깔끔한 공간은 돈을 모으는 저금통이에요. 연 500만 원을 계속 잃을 건지 아니면 지금 당장 정리를 시작할 건지는 여러분의 선택입니다. 이 영상 끝나고 5분만 투자해서 지금 앉아있는 책상부터 정리해보세요. 그게 우리의 경제적 자유를 향한 첫걸음입니다.